지난 17일 정부가 북한에게 21일 군사회담을 하고 8월 1일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자고 던지고 난 뒤에 21일 아무런 답이 없자 오늘 다시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 날 사실 이제 이날을 기해서 더 이상 남북한 간에 어떤 불필요한,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불필요한 그런 서로 자극하는 행위는 중단하자 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저쪽에서 군사회담을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잠잠하게 기다리겠답니다. 저는 문 대통령님의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던져보는 겁니다. 정말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의 제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김정은은 자기의 가이드라인과 목표를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핵미사일 절대 포기 안 한다.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알려주는 거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최근 지금 또 다른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보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27일쯤 오늘쯤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계획으로 봐서 27일 너무 바쁘다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8월 15일쯤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사일 발사 실험은 반드시 할 거고,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ICBM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의 확신을, 그게 핵탄두를 얹어가지고 날릴 때에 제대로 이 지구로 재진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대로 폭파할 것인가, 여러가지, 그리고 이 미사일 단이 제대로 제 시간에 착오 없이 분리될 것인가 등등, 아직까지는 몇 차례의 실험을 가지고 ICBM 사실 6,000km 이상을 날아는 거로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 갔다고는 북한 스스로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연내로 2, 3차례는 더 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부터 해왔습니다만은, 김정은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군사회담이나 적십자 회담 하자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진심을, 그게 진심인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김정은에게 우리가 볼 때 거의 매달리다시피 대화하러 나오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제3차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기록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 또 다른 대통령이다라는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저런 건지, 아니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아주 진짜 맹신자들, 그리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반하거나 어쨌든 간에 홀딱 빠져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나도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와이는 사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의 주 중에 하나지만, 관광 수입을 지속하려고 하면 평화롭고 전쟁의 위협이 없고 이런 것을 관광객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against, 영어로 말하면 against all odds, 모든 이런 진짜 예상치 못한 변수나 장애물을 넘어서서까지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11월 1일부터 매달 한 번씩 북핵 미사일 대응 군사 대피
참 주민 대피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쇼가 아니죠.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은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또 히컴 에어베이스가 있으니까,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그 중요성 때문에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냉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뭘 했습니까? 북한에 돈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가능한 코너를 전부 잘라내는 법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이때까지 뭐 자금 들어가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단동에 있는 은행이 북한과 이 소위 말하는 돈을 세탁해주는 가능성이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제재를 내리고 중국 기업인 두 사람, 기업 두 군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통과시킨 북한의 대북 제재 법안을 보면은 원유뿐만 아니라 일반 석유까지도, 원유뿐만 아니라 중유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사훈련이나 뭐 이런데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에너지도 못 들어가게 수입 금지하고, 또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나가서 돈 버는 돈이 연간 약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가 있는 숫자가 한 5, 6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걸 금지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선박 입항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온라인 거래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북한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도 금지했습니다. 하여튼 돈이 된다는 건 전부 다 잘랐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미국 국내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서 유엔에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할 겁니다. 결국 그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미국 국내에서 먼저 이걸 한 거죠. 그 사이에 중국에게 수도 없이 원유와 중유를 끊어라, 북한에게 기름 주는 거 그만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별 효과가 없으니까 미국이 국내법을 먼저 통과시켜서 이걸 다시 유엔의 이슈로 가져가서 유엔 총회를 거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들 과정을 목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중국이 쉽게 찬성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유엔에 가져갔을 때 전 세계 국가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의 거부권 행사라는 건 중국으로서 나름대로의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 미사일 위협을 줄여나가는 데에 중국이 좀 앞장서라는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결국 중국에 대한 가장 큰 거래를 하는 북한 무역의 90%가 대중무역이니까, 중국과의 거래니까 연간 북한 무역액이 약 7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90%가 중국과 이루어지는 무역입니다. 큰 돈이죠. 뭐 북한 GNP가 다 합쳐서 연간 GNP가 한 50조로 하면 거기에서 6조 내지 7조라는 것은 거의 15%에 3%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돈을 사실 중국 대중무역에서 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것은 북한과 관련되는 어떤 일을 하는 은행이나 기업이나 개인은 다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그들이 대중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90%를 차지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중국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죠. 물론 중국이 엄청나게 또 저항을 하지만 어쨌든 국제사회의 시각도 있고 국제사회의 압력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엔 상임이사국이라 하지만 이런 것을 끌어가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넣기 위한 겉으로는 체면을 세워주면서 뒤로 압박을 넣기 위한 소위 말하는 선결작업, 이 선행작업으로서 이걸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이 군이 크게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군, 북경군, 그 다음에 심양군, 그 다음에 광동군, 이런 식으로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경이 물론 이 소위 말하는
통제센터 겸 브레인 역할을 하지만 심양구군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한 20만 내지 23만으로 사실 일본 전체 자위대 숫자와 같은 숫자가 심양구군인데 심양에 본 그걸 헤드쿼터를 두고 통제사령부를 두고 심양구군 중에서 39 집단군 40 집단군은 사실은 북한 핵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또 탈북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의 내부의 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빨리 와서 미군이 가기 전에 먼저 중국이 들어와서 제재하기 위한 그리고 통제하기 위한 훈련을 연간 2회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39, 40 집단군을 더 중국에서 북한 국경에 가까운데 요사이 집중적으로 다시 배치하고 훈련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북한 핵의 위협이 정말 코앞에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은 2, 3년 후에 거의 개발될 것으로 그때쯤 되면은 북한이 개발을 끝을 낼 것이다 생각했던 ICBM을 지금은 거의 연내에도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 사거리 933km에 고도 2803km를 나르는 미사일을 보고 미국은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에 주민 대피 훈련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화를 제의해놓고 코대답도 없으니까 또 날짜를 우리 스스로 연기를 시켜주면서 그것도 또 담담하게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짝사랑이라도 분수가 있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는. 북한은 우리에게 절대로 위협이 아니라고 그렇게 철저히 믿는 구석이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고 정말 대화 파트너고 말하면 우리하고 말이 통하고 우리가 나서가지고 운전석에 앉아가 하면은 결국 북한도 핵을 포기할 것이고 정말 대통령이 그걸 믿고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제의해놓고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은 일종의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도 나는 대화를 제재도 하지만 대화로 이 문제를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문 대통령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추종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추종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대통령의 생각이 같으니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국민이 안중에 있다면 정말 북한 핵 위협의 당사자는 제1위협의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킨 게 오늘이지만 일본은 벌써 작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예를 들자면은 북한 선박의 경우는 북한을 거쳐오는 선박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북한 선박이 아니라 그리고 일본도 북한에 선박하는 걸 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통과시킨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 국내 법안을 만들어가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재안이 개성공단 문 닫았다는 것 외에는 미국이나 일본 것보다 훨씬 더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왜 이렇습니까? 한민족이니까? 정말 재산 싸움 할 때 보면요 남남끼리보다도 형제간 부모 자식간이 재산 싸움이 더 피비린내 납니다. 한민족일지 몰라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남쪽에 있는 5,100만을 심심하면 위협하고
그도 모자라 남북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이쪽을 소위 말하는 적화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가지고 있는 북한 사회, 그 지도자가 아니고 신이죠. 북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게 이야기가 통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2000년 북한이 우리 말 들었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절실했으니까. 2007년? 사실은 2007년 비대위 뱅크 오브 델타 인 아시아에 2,500만 불이 풀어지고 난 뒤에 우리하고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14선언을 했습니다. 좀 더 화해하는, 협력하는, 공존하는 한민족식의, 한민족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하자고. 그 후에 10년 동안 남북한 관계는 급변을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때문에. 지금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대통령이 계속 담담함에 앉아 기다리겠다. 무기한이다. 언제든지 답변이 오도록 기다리겠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믿고 우리도 앉아 기다리는 겁니까?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과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핵미사일의 위협은 우리를 향해 가장 강하게 지금 위협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정말 대통령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해놓고 앉아가 기다린다는 게. 그거는 얘기만 던져놔놓고 국내에 너무 많은 개혁, 초스피드의 개혁, 지금 눈알이 핑핑 돌아갑니다. 매일 하나씩 던지니까 뭐가 뭔지를 못 써요. 탈원전, 비정규직, 공무원, 기초연금, 전교조, 정말 눈알이 핑핑 들어가요.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 대통령이 너무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북쪽에는 나름대로 그냥 대화에 북쪽이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그냥 대화하자라는 것만 던져놔놓고 어떻게 저기서 답을 하든 관계없다라는 생각으로 던져놓은 건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왜 북쪽에 대화를 제의해놨는지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똑똑하고 머리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반 석유까지도 원유뿐만 아니라 중유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사훈련이나 뭐 이런데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에너지도 못 들어가게 수입 금지하고, 또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나가서 돈 버는 돈이 연간 약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가 있는 숫자가 한 5, 6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걸 금지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선박 입항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온라인 거래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북한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도 금지했습니다. 하여튼 돈이 된다는 건 전부 다 잘랐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미국 국내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서 유엔에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할 겁니다. 결국 그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미국 국내에서 먼저 이걸 한 거죠. 그 사이에 중국에게 수도 없이 원유와 중유를 끊어라, 북한에게 기름 주는 거 그만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별 효과가 없으니까 미국이 국내법을 먼저 통과시켜서 이걸 다시 유엔 이슈로 가져가서 유엔 총회를 거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들 과정을 목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중국이 쉽게 찬성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유엔에 가져갔을 때 전 세계 국가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의 거부권 행사라는 건 중국으로서 나름대로의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 미사일 위협을 줄여나가는 데에 중국이 좀 앞장서라는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결국 중국에 대한 가장 큰 거래라는 북한 무역의 90%가 대중무역이니까, 중국과의 거래니까 연간 북한 무역액이 약 7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90%가 중국과 이루어지는 무역입니다. 큰 돈이죠. 뭐 북한 GNP가 다 합쳐서 연간 GNP가 한 50조를 하면 거기에서 6조 내지 7조라는 것은 거의 15%에 13%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돈을 사실 중국 대중무역에서 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것은 북한과 관련되는 어떤 일을 하는 은행이나 기업이나 개인은 다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그들이 대중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90%를 차지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중국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죠. 물론 중국이 엄청나게 또 저항을 하지만 어쨌든 요즘에서 그것도 또 담담하게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짝사랑이라도 분수가 있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는. 북한은 우리에게 절대로 위협이 아니라고 그렇게 철저히 믿는 구석이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고 정말 대화 파트너고, 말하면 우리하고 말이 통하고, 우리가 나서가지고 운전석에 앉아가 하면은 결국 북한도 핵을 포기할 것이고, 정말 대통령이 그걸 믿고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제의해놓고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은 일종의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도 나는 대화를 제재도 하지만 대화로 이 문제를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문 대통령을 위해서 뭐 몸과 마음을 바치는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추종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추종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대통령의 생각이 같으니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국민이 안중에 있다면 정말 북한 핵 위협의 당사자는, 제1위협의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킨 게 오늘이지만 일본은 벌써 작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예를 들자면은 북한 선박의 경우는 북한을 거쳐오는 선박도 못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 선박이 아니라. 그리고 일본도 북한에 선박하는 걸 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통과시킨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 국내 법안을 만들어가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재안이 개성공단 문 닫았다는 것 외에는 미국이나 일본 것보다 훨씬 더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왜 이렇습니까? 한민족이니까? 정말 재산 싸움 할 때 보면요, 남남끼리보다도 형제간 부모 자식 간이 재산 싸움이 더 피비린내 납니다. 한민족일지 몰라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남쪽에 있는 5,100만을 심심하면 위협하고, 그것도 모자라 남북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이쪽을 소위 말하는 적화통일을 통해서 한 국제사회의 시각도 있고 국제사회의 압력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엔 상임이사국이라 하지만 이런 것을 끌어가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넣기 위한 겉으로는 체면을 세워주면서 뒤로 압박을 넣기 위한 소위 말하는 선결 작업, 이 선행 작업으로서 이걸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이 군이 크게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군, 뭐 북경군, 그 다음에 심양군, 그 다음에 광동군, 이런 식으로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경이 물론 이 소위 말하는 통제센터 겸 브레인 역할을 하지만, 심양구군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한 20만 내지 23만으로 사실 일본 전체 자위대 숫자와 같은 숫자가 심양구군인데, 심양에 본 그걸 헤드쿼터를 두고 통제사령부를 두고, 심양구군 중에서 39 집단군, 40 집단군은 사실은 북한 핵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또 탈북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의 내부의 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빨리 와서 미군이 가기 전에 먼저 중국이 들어와서 제재하기 위한, 그리고 통제하기 위한 훈련을 연간 2회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39, 40 집단군을 더 중국에서 북한 국경에 가까운데 요사이 집중적으로 다시 배치하고 훈련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북한 핵의 위협이 정말 코앞에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은 2, 3년 후에 거의 개발될 것으로 확실히, 그때쯤 되면은 북한이 개발을 끝을 낼 것이다 생각했던 ICBM을 지금은 거의 연내에도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 사거리 933km에 고도 2803km를 나르는 미사일을 보고 미국은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에 주민 대피 훈련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화를 제의해놓고 코대답도 없으니까 또 날짜를 우리 스스로 연기를 시켜, 그게 진심인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김정은에게 우리가 볼 때 거의 매달리다시피 대화하러 나오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제3차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기록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 또 다른 대통령이다라는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저런 건지, 아니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아주 진짜 맹신자들, 그리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반하거나 어쨌든 간에 뭐 홀딱 빠져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나도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와이는 사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의 주 중에 하나지만, 관광 수입을 지속하려고 하면 평화롭고 전쟁의 위협이 없고 이런 것을 관광객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against, 영어로 말하면 against all odds, 모든 이런 진짜 예상치 못한 변수나 장애물을 넘어서서까지,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11월 1일부터 매달 한 번씩 북핵 미사일 대응 군사 대피, 주민 대피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쇼가 아니죠.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은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또 히컴 에어베이스가 있으니까,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그 중요성 때문에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냉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뭘 했습니까?
북한에 돈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가능한 코너를 전부 잘라내는 법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이때까지 뭐 자금 들어가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단동에 있는 은행이 북한과 이 소위 말하는 돈을 세탁해주는 가능성이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제재를 내리고 중국 기업인 2사람, 기업 2군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통과시킨 북한의 대북 제재 법안을 보면은 원유뿐만 지난 17일 정부가 북한에게 21일 군사회담을 하고 8월 1일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자고 던지고 난 뒤에 21일 아무런 답이 없자 오늘 다시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 날 사실 이제 이날을 기해서 더 이상 남북한 간에 어떤 불필요한,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불필요한 그런 서로 자극하는 행위는 중단하자 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저쪽에서 군사회담을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뭐 잠잠하게 기다리겠답니다. 저는 문 대통령님의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던져보는 겁니다. 정말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의 제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김정은은 자기의 가이드라인과 목표를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핵미사일 절대 포기 안 한다.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알려주는 거다. 그리고 난데 또 최근 지금 또 다른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보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언론에서는 27일쯤 오늘쯤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계획으로 봐서 27일 너무 바쁘다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8월 15일쯤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사일 발사 실험은 반드시 할 거고,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ICBM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의 확신을, 그게 핵탄두를 얹어가지고 날릴 때에 제대로 이 지구로 재진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대로 폭파할 것인가, 뭐 여러가지, 그리고 이 미사일 단이 제대로 제 시간에 착오 없이 분리될 것인가 등등 아직까지는 몇 차례 실험을 가지고 ICBM 사실 6,000km 이상을 날아는 거로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 갔다고는 북한 스스로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연내로 2, 3차례는 더 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부터 해왔습니다만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군사회담이나 적십자 회담 하자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진심을